이렇게 적읍시다. 농도는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고 단위는 자, 퍼센트예요. 퍼센트. 자, 실제로 식을 세우는 건 소금의 양이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자, 모든 농도 관련된 문제는 비커 그림을 그립니다. 자, 비커 그림을 그리는데 비커 그림을 두 칸으로 나눠주는 거야. 비커를 위에 칸, 아래 칸 나눠주는데 위에 칸에는 농도를 써줍니다. 자, 이때 단위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 아래 칸에는 소금물을 써줍니다. 이때도 단위는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순수한 물의 농도. 이 순수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냥 물밖에 없는 거. 정수기에서 받은 물. 자, 이런 거는 순수한 물의 농도는 0%야. 0%. 자, 같은 의미에서 순수한 소금의 농도 하면 걔는 100%짜리야. 소금 가루 있지? 소금 가루. 그거는 100%짜리야. 자, 이 정도를 알면 농도 문제는 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로 갈게요. 자, 농도가 6%인 소금물 400g. 400g이 들어있는 비커. 자, 여기까지 읽은 순간 뒤에 문장은 읽지 않고 비커 그림을 바로 그리는 거야. 비커 그림. 자, 위에 칸이 뭐였더라? 농도 6%, 소금물 400g. 자, 써주고 여기에 물을 더 넣는데 물을 더 넣겠다라는 건 더해주겠다라는 거죠. 또 비커 그림이야. 또 비커 그림. 자, 물을 넣는데 순수한 물은 농도가 아까 0%라고 했어. 그리고 물을 더 넣는다라고 했는데 물을 얼만큼 넣는지는 안 알려줬어. 그래서 밑에 칸은 잠시 비워둘 거야. 자, 그래서 결과가 농도가 4%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그 결과가 는 4%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그러면서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을 구하래. 더 넣어야 할 물. 그럼 더 넣어야 될 물을 표현하고 있는 비커는 첫 번째 비커야, 두 번째 비커야, 세 번째 비커야. 두 번째 비커. 자, 이 물의 양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물의 양을 x g이라고 해주는 거야. x g.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나온 소금물은 400g에서 x g을 더한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400 플러스 x g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우느냐? 원리는 이래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이 결과적으로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같다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는데, 자, 아까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더라? 100분의 그렇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야. 자, 이 비커 그림에서 농도가 위에 칸,
아래 칸이 소금물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뭐 계산하면 어차피 0이 될 거긴 한데 그래도 써줍시다. 아직 초보자니까. 는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이거 비커 아니지. 정신 못 차리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다. 자, 나머지는 풀어주시면 더 넣어야 할 물의 양 X가 나오겠죠. 넘어가 되나요? 자, 비슷한 문제. 농도가 4%인 소금물 400g이 들어있는 비커까지 보고 비커 그림을 또 그리는 거야. 비커 그림. 농도가 4%인 소금물 400g에 자, 물을 증발하여. 증발하는 거는 물이 생기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면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빼는 거. 빼, 응? 빼. 자, 물이 빠지는 거야. 그 물은 농도가 몇 짜리지? 그렇지. 물이 빠지는 거야. 자, 물이 얼마나 증발하겠대? 안 알려줬으니까 밑에 칸은 잠시 비워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도가 5%인 소금물이 되었다. 결과가 5%인 소금물이 되었다. 5% 소금물이 몇 g인지도 안 알려줬으니까 그것도 잠시 비워두고 다음 증발한 물의 양을 구하라는데 증발한 물의 양을 표현한 비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커 중에 누구? 두 번째 비커의 양을 Xg. 그러면 세 번째 비커에는 뭐가 되냐면 400g에서 Xg만큼이 빠졌단 말이지. 그래서 세 번째 비커에는 400 마이너스 X g이 되는 거야. 식은 또 소금으로 세워.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4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0. 자, 그 다음은 빼기야 더하기야 느니야? 빼기. 자, 여기 그대로 써면 돼요. 아이고, 또 아니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풀어주면 X가 증발한 물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커 그림과 식이 있으면 돼. 비커 그림과 식.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한글식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자, 다음 쪽. 자, 농도가 4%인 소금물 300g 이니까 비커 농도가 4%인 소금물 300g에다가 소금을 더 넣어. 소금을 더 넣어. 더 넣을 거면 더 해줘야지. 근데 뭘 더 넣는다고? 걔는 농도 몇 짜리야? 그렇지. 순수한 소금은 농도가 100짜리란 말이야. 얼마 넣는다고는 문제에서 얘기 안 했으니까 잠시 비워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도가 10%인 소금물이 돼야 된대. 결과가 농도가 10%짜리가 돼야 하는 거야. 10%.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말해야 되는 거는 더 넣어야 할 소금의 양.
자, 더 넣을 소금을 표현한 비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누구? 두 번째 비커에 더 넣어야 될 소금의 양을 xg이라고 하면 300g에서 xg만큼을 더 넣었으니까 결과는 300을 x g이 되는 거야. 식은 또 똑같이 여기 들어있는 소금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더하기, 자 어차피 x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직은 초보니까 써줍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나머지는 풀면 되겠죠. 자 넘어가 되나요? 아직 안 되나? 자 농도가 5%인 소금물 과에서 비커 하나 그립시다. 농도는 아는데 얘가 몇 g인지는 몰라. 몇 g인지는 일단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10%인 소금물, 농도가 10%인 소금물 역시 마찬가지로 자, 몇 g인지는 안 알려줬어. 둘이 섞어서, 섞는다는 건 둘이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곱하는 거야, 나누는 거야. 그렇지. 둘이 더해서 농도가 7%인 소금물 300g. 결과가 농도가 7%인 소금물 300g을 만들 거야. 이때 농도가 5%인 소금물의 양, 5%인 소금물을 표시하는 비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죠? 첫 번째 거를 xg이라고 두는 거야. 자, 그러면 10%인 소금물의 양은 뭐가 돼야 되냐면, 자, x하고 10% 소금물하고 x하고 더해서 몇 g이 된 거야? 300g이 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x가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x가 되면 10% 소금물의 양은 3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비커 그림 완성했어. 식은 또 똑같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5 자, 나머지는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다 x가 답인 문제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율 관련 문제. 보통은 이제 전체를 x라고 두면 돼요. 전체를 x라고 두고 무엇의 하면 걔는 곱하기로 바꾼다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개를 볼 건데, 자, 그림은 수직선 그림을 그릴 텐데 일단은 문제부터 볼게요. 자, 중학교에 남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5분의 3보다 160명이 적고, 그리고 여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보다 200명이 많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구하여라. 전체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합시다. x명. 자,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x명이었어.
X명. 자, 그 중에 남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의 5분의 3. 자, 전체 학생 수의 5분의 3. 자, 하면 5분의 3x인데 이거보다는 어떻다고? 160명이 적어. 160명이 적으니까 자, 남는 여기 5분의 3x 160이 남학생 숫자인 거. 남학생 숫자. 자, 여학생 숫자는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 3분의 1x보다 많아. 200명이 더 많아. 200명이 더 많으니까 여학생 숫자는 3분의 1x 플러스 200명이 되는 거. 자, 그러면 학생들 중에 남학생과 여학생 말고 다른 학생이 있나? 남학생 제3의 성별이 없으니까 식은 이걸로 세웁니다. 전체 학생 수는 남학생 더하기 여학생. 자, 전체 학생 수가 x였으니까 x는 남학생 5분의 3x 160 더하기 3분의 1x 플러스 200. 나머지 풀면 전체 학생 수 x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 되나요? 자, 민지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전체 여행 일정을 떠올려 보니 자, 여행 시간의 3분의 1은 잠을 자고 6분의 1은 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식사 시간은 4시간이었다. 자, 쭉 읽어보고 여행한 전체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시간을 x 시간이라고 합시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림까지는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무엇의면 다 곱하기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림까지는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려봅시다. 자, 여기는 하나만 그릴게요. 자, 좀 길게 그렸어 일부러. 전체 여행 시간이 x 시간이야. x 시간. 자, 그 중에 여행 시간의 3분의 1은 잠을 잤대. 여행 시간의 3분의 1은 잠을 자고. 그럼 여행 시간이 x니까 x의 3분의 1 하면 조금 길게 그려야겠는데. 자, 이만큼. 여행 시간의 3분의 1이니까 몇이겠어? 몇이겠니? 그렇지. 3분의 1x만큼은 잠을 잔 거야. 잠. 그 다음에 이 6분의 1이라는 건 여행 시간의 6분의 1이라는 거야. 여행 시간의 6분의 1. 6분의 1x겠지? 이거는 차를 타고 이동했어. 자, 이 다음이 포인트입니다. 식사 시간은 모두 4시간이었대. 4시간. 그럼 이거 4x인가? 그냥 4야 4. 뭐 여행 시간의 4가 아니잖아. 그냥 4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식사 시간은 4인 거야. 이게 식사 시간. 그리고 여행 시간의 4분의 1. 이제 다시 여행 시간이 나왔으니까 여행 시간의 4분의 1. 4분의 1 x. 만큼은 관광지를 둘러보았어. 관광지. 그리고 6시간은 친구 집을 둘러봤대. 6시간. 그냥 6시간이지. 뭐 6x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친구 집에 머무른 거야. 자, 그러면 친구 집에 머무른 시간, 관광지 본 시간,
밥 먹는 시간, 차 타고 간 시간, 잠자는 시간 다 더하면 전체 여행 시간이다 라고 되는 거고, 식은 이거 다 더한 게 x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음. 그럼 구할 수 있지. 자, 다음 쪽. 자, 일의 양과 관련된 문제. 일단은 자, 1과 관련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는 거야. 1. 자, 꼭 1이라고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1이라고 둬. 전체 일의 양이 1. 그리고 단위 시간. 단위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1일, 1시간, 1분. 뭐 더 치면 뭐 1초도 될 수 있을 거고. 자, 하여튼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구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일에 뭐 3분의 1만큼 일을 하면 x1에는 얼마만큼 일하는 거야? 3분의 1x만큼 일할 수 있다. 이걸 쓰기 위해서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의 양의 합은 1임을 이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을 다 끝냈어. 나랑 세윤이랑 일을 다 했어. 그러면 세윤이가 한 일이랑 내가 한 일이랑 더해서 1이 된다. 왜? 일을 완성했다라는 거니까 전체 일의 양인 1만큼 했다라는 거거든. 그걸로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약간 우리 거속수 있지? 그 수직선이랑 조금 비슷하게 그려볼게. 비슷하게.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24일, B는 36일이 걸린대. 자,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두는 거야. 1. 자, 이거 하는데, 자, 중간에 간격 잠깐 띄워 놓으세요. 이 중간에 뭐 하나 적을 테니까. A는 24일이 걸려. 1 하는데 24일 걸려. 그럼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얼마일까? 하루에 하는 일의 양. 24분의 1만큼 일하는 거야. 하루에. 슬래시 1. 자, 요거 잘 모르겠다. 손. 자, 잘 모르겠으면 자신있게 손 드세요. 오케이. 자, 24일 말고 얘를 다른 걸로 바꿀게. 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3일이 걸려. 자, 일의 양이 1인데, 자, 1인데 하루에 이거 하는데 3일이 걸리는 거야. 자, 매일 똑같이 일해. 자, 하루, 이틀, 3일. 3일이 걸리는 거야. 3일이. 하루, 이틀, 3일. 그럼 하루에 일하는 거는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아인이 이해됐어? 오케이. 자, B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 전체 일의 양을 1만큼을 하는데 B는 며칠이 걸리냐면 36일이 걸려.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36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야. 매일.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처음에는 A가 혼자서 4일 동안 일을 했어. 4일 동안. 그동안 B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자, 그리고 어느 순간, 자, 이 시점부터는 A랑 B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자, A도 뭔가 며칠인가를 일을 했고, 그 다음에 B도 며칠인가를 일을 한 거야. B도 며칠인가를.
그런데 자, 지금 책에는 이 일을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렸니? 완성하는데 며칠이. 자, 그러면 이 일의 시작한 시점이 언제야? 이 일을 시작한 시점은 A가 일을 시작하고부터 일이 마무리된 이때까지를 X1이라고 두겠다라고 한 거야. 문제의 뜻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1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자, X 중에 A는 4일 동안 혼자 일했고 나머지를 A랑 B가 같이 일한 건데 A랑 B가 같이 일한 건 며칠이 되겠어? X 중에서 4일만큼을 뺀 나머지가 같이 일한 거겠지. 그러면 같이 일한 시간은 X-4 1 X-4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수직선을 살짝 정리를 할게요. 살짝. 그래서 A는 총 X만큼을 일했지. X. B는 X 마이너스 4 1만큼 일한 거야. 근데 A는 하루에 24분의 1만큼의 일을 한단 말이지. B는 하루에 36분의 1만큼 매일 일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식은 이렇게 세웁니다. A가 일한 양 더하기 B가 일한 양의 합이 몇이다? 합이 1이다. 전체 일의 양이 1이니까. 자, 그러면 A가 일한 거는 이거 고속시랑 비슷해요. 고속시랑. 밑에가 사실 시간이랑 같고 얘가 이제 속력이랑 비슷한 거야. A가 일한 양은 하루에 24분의 1 하는데 X를 일했으니까 A가 일한 거는 24분의 1X. B는 하루에 이만큼 일하는데 X마 4일 일했으니까 36분의 1 X마 4는 1이라고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 적으셨나요? 자, 원가, 정가. 이제 원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가격. 정가는 정한 가격. 뭐 사전적 비용 의미는 원가는 상품을 생산, 판매,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정가는 상품의 값을 매긴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이 편의점에서 500원에 지우개를 샀다. 자, 이거를 세윤이한테 만원에 팔았다. 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500원이 원가야. 500원이 원가. 나한테는 원래 500원이었던 물건이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를 만원 주고 판 거야. 이게 이제 뭐 정가가 낼 수 있는 거야. 정가. 내가 이 가격에 주고 팔았으니까. 자, 그럼 나는 얼마만큼의 이익을 받나? 9,500원. 9,500원.
자, 이익이라는 건 그래. 내가 판매한 가격에서 원래 가격을 뺀 거야. 근데 세윤이가 집에 가서 봤더니 너무 억울해. 이게 10,000원짜리가 아닌데. 10,000원짜리가 아닌데. 그래서 세윤이가 억울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시 팔아야겠다. 세윤이가 그래서 자, 아이니한테 자, 10,000원 주고 팔라 그랬는데 아이니가 10,000원엔 안 산대. 10,000원엔 안 산대. 아이니한테 1,000원에 팔았어. 자, 그러면 세윤이 입장에서는 10,000원이 원가야. 세윤이한테는 이거 원래 10,000원이었던 거야. 그리고 1,000원에 팔았어. 그럼 세윤이는 이익을 본 거야? 손해를 본 거야? 손해를 본 건데 그 손해는 내가 판 가격, 손해라는 거는 원가에서, 원래 가격에서 판매한 가격을 빼는 거지. 자, 이 내용을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여튼, 자, 원가, 정가라는 게 있고, 자, 원가와 정가, 뭐, 할인가, 자, 이런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원가가 X1인 물건에 A%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대. 자, 원래 원가가, 자, 이거부터 적읍시다. 원가가 X1이었어. 이익을 붙였다라는 건 가격이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이익을 붙였어. 가격이 늘어났어. 가격이 자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는 이제 얼만큼 늘어난 거냐면 A%만큼 늘어난 거야. 근데 뭐의 A%냐면 X1의 A%거든. X1의 A%.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래서 X1의 A% 하면 X의니까 곱하기 퍼센트는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A이고 이거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100분의 A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늘어난 가격이 100분의 AX1이 되는 거야. 100분의 AX. 그래서 이제 이 X1에 이만큼의 이익을 붙여가지고 총 이만큼이 정가가 되는 거야. 정가가 되는 건데 그럼 정가라는 거는 X1과 100분의 AX1을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걔를 더하면 X 더하기 100분의 AX인데 자 X 앞엔 누가 숨어있지? 1이 숨어있지. 그러면 이 1x와 100분의 AX를 뭐라고 부르지? 동류항이라고 불러. 동류항끼리는 계산이 되니까 얘를 1 플러스 100분의 A의 X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100분의 A의 X1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할인가는 그 반대겠지. 자, 요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나요? 할인가는 원래 X1인 물건이었는데 할인을 하겠다라는 거는 가격이 줄어드는 거지. 줄어드는데 줄어든 가격이 줄어든 만큼이 100분의 AX만큼 줄었어. 그래서 이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얘는 전체 X1에서 할인한 만큼을 어떻게 빼주면 되는 거잖아. 전체 X1에서 할인한 만큼 100분의 AX만큼을 빼는 거고 마찬가지 동류항이니까 얘가 계산이 되면 1 마이너스 100분의 A의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할인하고 난 다음인 가격은 1 마이너스 100분의 A X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리고 모든 원가 정가 문제는 네 가지를 쓰고 시작을 해요. 네 가지. 네 가지? 이런 4가지. 자, 네 가지를 쓰고 시작하는데 뭘 쓰고 시작하냐면 원가, 정가. 자, 판매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있습니다. 판매가. 자, 이익. 가끔은 손해일 때도 있어요. 가끔은 손해일 때도 있는데, 자, 왜 이렇게 누군가 안 적고 있네? 적었어요. 자, 이익이라는 거. 자, 어떻게 하냐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주면 돼. 자, 아까 선생님이 세윤이한테 10,000원을 주고 팔았는데 원래 가격 500원을 뺀 것만큼의 이익을 받지. 근데 세윤이는 손해를 봤는데 손해는 원가에서 판매가를 빼는 거야. 세윤이는 원래 10,000원인 물건을 1,000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는 거꾸로 되는 거. 그래서 이거 4개를 쓰고 시작합니다. 자, 원가 정가는 꽤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일단 원가라는 단어를 봤어. 그러면 일단 뒤에 문장을 읽지 않고 원가, 정가, 판매가 일단은 쓰세요. 쓰고 필요가 없으면 걔는 지우면 되는 거야. 이익 일단은 쓰는 거야. 자, 어떤 물건을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로 정하여 팔았다가, 자, 근데 원가가 뭔지 모르네. 원가 비워둡시다. 자, 정가도 그럼 모르겠지. 정가도 비워도 잘 팔리지 않아서 10% 할인하여 팔았더니 개당 400원의 이익을 얻었대. 이익은 일단 400원이래. 400원. 자, 그리고 물건의 원가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원가를 뭐라고? X1이라고 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원래 X1인 물건에서 20%의 이익을 붙였단 말이지. 20%의 이익을 붙였는데, 그러면 붙인 이익은 원가의 20%니까 100분의 20x 100분의 20x고, 자,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정가가 되는 거야. 원가에 20% 이익을 붙인 거, 이게 정가.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얘가 5분의 1x죠. 5분의 1x, x 더하면 정가는 5분의 6x인 거야. 근데 이렇게 정해서 팔다가 20% 붙여서 팔다가 안 팔려서, 자, 이 가격에 10%를 할인한 거야. 정가의 10%를 할인한 거야. 원가의 10%가 아니고.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정가고, 그 다음에 판매가는, 자, 원래 정가가 5분의 6x였단 말이지. 자, 그거에 10%만큼을 할인을 한 거야. 10%. 자, 그러면 할인이 된 거, 할인을 한 거, 자, 가격이 낮아진 만큼은 얘는 5분의 6x의 10%니까 곱하기 100분의 10인 거야. 10. 그러면 자, 실제로 판매한 가격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판매 가격이고, 얘에서 얘를 뺀 거란 말이지. 계산은 너희들이 하자. 5분의 6x 마이너스 5분의 6x 곱하기 100분의 10. 자, 이게 판매가야.
자, 5분의 6x. 사실 이렇게 쓰면 돼. 5분의 6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0% 할인했다면 10%. 자, 아까 20% 이익 붙인 것도 사실은 이렇게 쓰면 돼. 이거는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괄호고. 자,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익은 판매가 원가야. 자, 판매가라는 거는 이 친구죠. 이 친구에서 원가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5분의 6x 곱하기 1마 100분의 10. 이게 판매가인데 여기에서 원가 x를 뺀 게 이익 얼마다? 400원이다를 풀면 원가가 나오는 거. 어렵죠? 자, 그림도 많이 그리고, 식도 써야 되고. 자, 어려우니까, 다 썼나요? 자,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조금, 자, 다른 문제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속성으로, 자, 이게 수직선을 안 그리고 풀 수 있으면은 이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 자, 원가를 구하여라 해서 원가를 x. 그 다음에 정가. 정가는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로 정했어. 그러면 정가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할 수도 있어.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만약에 수직선을 안 그리고 풀겠다라고 하면 뭐 특별히 말리지는 않지만, 자, 이게 정가야. 정가. 얘가 이제 계산하면 5분의 6x. 근데 이 가격으로 팔았더니 안 팔려. 안 팔려서, 팔리지 않아서 1,000원 할인하여 팔았대. 그럼 실제로 판매한 가격은 얘에서 1,000원을 할인한 거야. 1,000원이니까 5분의 6x에서 1,000만큼을 할인해서 판 거야. 이랬더니 손해를 봤대. 손해. 손해라는 거는 그렇지, 원가에서 판매가. 자, 이게 손해인데, 자,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수직선을 안 그려도. 근데 내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수직선을 그리세요. 왜? 자, 넘어갑니다. 자, 증가 감소. 자, 방금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해서 대충 배웠어. 자, 뭐 처음에 x만큼 있는데 a%만큼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늘어난 거는 x 곱하기 100분의 a만큼이 늘어난 거야. 자, 그러니까 이만큼이 늘어난 거, 그리고 둘을 더한 게 이만큼이 늘어난 이후의 양이 되는 거야. 얘가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돼. 증가량은 딱 이만큼이 늘어난 거고, 늘어난 이후의 양은 얘가 되는 거야. 자, 감소도 마찬가지. 자, x의 a% 감소. 자, x만큼이 있었는데 a%만큼 감소했어. 감소한 건 x의 a%니까 이만큼 감소를 한 거야.
그럼 감소한 이후에는 1-100분의 a의 자 x 이렇게 되는데 자 똑같이 예, 아까랑 그래서 감소한 양 자체는 이건데 감소하고 나서는 이거가 되는 거야. 이거. 자, 이게 아마 활용해서 제일 어렵지 싶어. 이 문제가. 그래서 자, 여기는 나 수직선도 그릴 거고 표도 그릴 거야. 자, 어느 중학교에 지난해 전체 학생 수는 540명이었대. 자,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남학생 숫자는 4명이 감소했어. 여학생 숫자는 10%가 증가했어. 전체는 5%가 증가했어. 이 중학교의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래. 보통은 구하라는 걸 x로 두지. 여기서는 구하라는 걸 x라고 두면 풀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표부터 그리면 남학생, 여학생 합계. 자, 지난해 자, 중간에 증감이라고 하나 쓸 텐데 이거는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이야. 증가하거나 감소한 양. 그리고 올해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자, 지난해 전체 학생 수는 540명이었대. 자, 전체가 540명이었어. 그리고 올해 여학생 숫자를 못 구하기 때문에 지난해 여학생 숫자를 x라고 둘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x가 답이다, 답이 아니다? 답이 아니다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지난해 여학생 숫자가 x였고 전체가 540명이었으면 지난해 남학생 숫자는 540?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남학생 숫자는 4명이 감소했어. 4명이 감소면 남학생 숫자는 감소한 거야. 4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학생 숫자는 증가했어. 10%. 원래의 10%만큼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x만큼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5% 증가했대. 전체가 540명이었는데 이 540명의 5%만큼 늘어난 거야. 늘어난 거. 자,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원래 자, 전체 학생 수가 540명이었단 말이지. 540명. 자, 그 중에 여학생이 있었고 이쪽을 여학생이라고 할까? 여학생 X. 자, 이쪽이 남학생 뭐 540 마이너스 X만큼 있었는데 자, 남학생은 4명만큼 줄었어. 자, 4만큼 줄었어. 여학생은 늘었어. 여학생은 만큼 늘었어. 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자, 이거를 살짝 여기다가 반영을 해볼게요. 4만큼 줄어들었다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보면 자, 이만큼이 줄어든 거지. 4만큼 줄어들었어. 그러면 이 4가 자, 이 4가 1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자, 전체적으로는 얼마만큼 변한 거냐면 요마만큼이 변한 거야. 이 초록색이 누구냐면 요거야, 요거. 자, 노란색은 4만큼, 빨간색은 여학생이 증가한 거. 그러니까 자, 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남학생의 증감하고 여학생의 증감이 전체 증감과 같다. 같다로 식을 세우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운데 줄로 식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가운데 줄로. 얘가 남학생 증감, 여학생 증감, 전체 증감이야. 그래서 식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0분의 1x는 540 곱하기 100분의 5. 자, 얘를 풀면 x가 나오겠죠. 근데 아까 x가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x가 답이 아니고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니? 올해 여학생 수. 자, 지난해 이만큼 늘어서 올해 여학생 숫자는 여기서 여기를 더해준 거겠지. 그래서 올해 여학생 숫자는 1 플러스 100분의 10의 x.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